안녕하세요. 시카고 나오나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오늘 시카고 여기 지역에 대해서 어떤지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도 연이어 엮어서 여기 시카고 여기 미국 현재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도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뭐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비즈니스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손님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심각할 정도로. 저도 이 정도 줄은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님들 이야기로는 그 시카고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가게 문 닫은 곳도 많고, 그러고 시카고 다운타운에 그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사람이 아예 없고 그 정도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현재 그 미국의 확진자가 한 11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리노이 여기에는 그 지금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겠죠. 그런데 제 주위에 바로 여기 차 타고 한 15분 거리에요. 그 로열라 하이스쿨이라고 거기에서 벌써 한 명이 나왔고요. 그러고 지금 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시카고에 또 한 명이 또 나왔고, 지금 현재 지금 그 2명으로 지금 요 그 가까운 곳에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거 하나 봐요. 좀 자기한테도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식당 비즈니스는 특히 중국 식당은 아예 손님이 없어요. 그러고 사람 모이는 것도 안 가려 그러고 막 그래요.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좀 요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 마칠 시간에 한국분이 4분 오셨어요. 젊은 분들인데 조금이나 한국분들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야 뭐 그냥 갖고 있어도 뭐 괜찮다 같지만도, 그런데 자기 이제 술 먹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뭐 코로나 갖고 있어도 뭐 우리는 젊잖아, 젊어도 뭐 괜찮어. 아니 자기는 괜찮지만도 또 다른 분한테 그게 전이 되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기가 좀 이렇게 열이 좀 나고 좀 몸에 이상이 생길 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고 여기 미국에서는요,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 더 이상해요. 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여기 현재 지금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있죠.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그 콕을 오다 하잖아요. 그래서 컵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시다가 이제 다시 리필을 해야 돼. 좀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리필을 해야 되는데 뭐라 한다고 하면은 그걸 컵을 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한국 분을 그 무슨 그 이야기 들었는데 인종차별이다.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죠. 그 위생관념이 아주 철저한 거지, 걔들이. 그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인데 그 컵을 갖다 다시 받아가지고 가면 바로 그 손에 바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하는 직원이 새 컵으로 콕을 따로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인종차별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종차별이 아니죠. 북분들이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생각하는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그걸 좀 잘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고 여기 우리 단골 손님 중에 그 리타이 하시고 한 70, 한 80 다 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플로리다 갔어요. 플로리다로. 왜냐면 그 날씨가 아주 좋아요. 관광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한 10몇 명이 지금 죽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뉴욕에 사시는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거기 관광차 갔다가 플로리다 갔다가 와가지고는 또 뉴욕으로 돌아와가지고는 가족들한테, 지인들한테 뭐 다 옮긴 거예요. 막. 그래서 지금 뉴욕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지금 제 아들 지금 그 대학교 데리러 가거든요. 저 봄방학이라서 데리러 가는데 지금 한 3시간 거리 걸려요. 그런데 오늘 내일 밤에 가가지고 이제 픽업하는데 봄방학 끝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제가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하버드하고 MIT 그 지금 유명한 대학들이 지금 다 지금 걸어 닫았어요. 지금요. 그러고 유학생들 뭐라 하나 알아서 나가라 이거예요. 기숙사에서. 그럼 걔들 나가면 어디 나가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건 참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 학교 여기는 거기에서는 기숙사 있는 애들 중국 애들이 많아요. 중국 애들 유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기숙사들 그대로 있고. 거기서 숙식 본방에도 묵으자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그만한 배려를 해주는데 왜 하버드하고는 MIT하고는 그렇게 안 해주는지 하여튼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제가 그걸 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지금 현실 제가 30년 가까이 살면서 제가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타운홈이라고 그 쌀 때 그게 한 그 45만 불 정도 한 한국 돈 한 5억 정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이제 내놓으면서 제가 다른 집 지금 현재 지금 살던 집 지금 현재 제가 15년째 살고 있거든요. 이 집을 사는데 그럴 때가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요. 그럴 때가 2008년도인가 2007년도 그 당시에 살 때는 그게 한 그 한국 돈 1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한 90만 불 이상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터지고 난데 3개월 지나서 완전 푹 떨어져 버렸어요. 그 부동산 거품이. 그럴 때 좀 떨어질 때 샀는 게 제가 그 한 70몇만 불. 지금보다 한국 돈 한 9억 가까이 되겠죠. 제가 그걸 이제 샀는데 그걸 사면서 그 타운홈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부동산 붕괴됐을 때니까요. 근데 이 집이 안 팔리고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두 채를 제가 집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죠? 사인까지 다 했죠. 새로 산 집은. 그래서 사인까지 다 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 15년 지나도록 제가 두 집을 지금 갖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지금 세금이 굉장히 비싸요. 1년에 세금이 한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와요. 2천만 원. 제가 거기 이제 타운홈 거기를 이제 사가 한 5천 한 우리나라 한 5억 정도 되니까네. 그거는 한 10,000불 정도, 한 7, 8천 불 정도 나오니까네. 한국 돈은 한 1,000만 원 되죠. 가까이.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여기 와서 제가 뭡니까 여기 이민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다 집을 처음으로 사니까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집을 사게 되면 세금을 얼마에 내야 되며 그런 걸 이야기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는 집을 팔면 되니까요. 그 세금 비싸 뭐 알아가 다 시시콜콜 다 가르쳐주면 뭐 세금 겁나서 누가 집 사겠어요? 그러나 다 분들 뭐 누구나 다 집을 사고 싶어하는 꿈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사놓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1년 후면 세금이 나올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노래 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 집을 사게 되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집 가격을 갖다가 얼마짜리를 사게 되면은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론을 얻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 매달 페이가 얼마나 나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하기야 뭐 비즈니스 하시면 처음에는 비즈니스 참 잘 되죠. 잘 돼가지고 이제 뭐 그 집을 큰 집을 샀는데 나중에 비즈니스가 이제 슬로우 다운하고 되면은 어때 페이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 페이 못 하는 그건 둘째 문제 아니고 매달마다 세금을 매년마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그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이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난데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이 세금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비쌀 때 그 가격 그대로 측정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내야 돼요. 집값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현실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미국 사시는 분들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제 그 세금 생각도 안 하고 사서는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감당 못 해가지고 집을 다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는 리먼 터지고 난 다음에 집을 팔락해도 집이 안 팔려요. 그 페이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진짜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한국 분들은 다 한국 세금을 생각 안 하고 집을 산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한번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해봤어요. 한국에 사촌이 있는데 건설업을 해요. 그걸 물어보니까 한국에는 한 10억짜리가 그 1년에 세금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뭐 400만 원 안팎이래요. 400만 원 안팎. 10억짜리가. 그러면 한 4억짜리는 얼마 되냐니까 100만 원 안팎.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말로 여기하고 너무 차이 나오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제가 15년 동안 이 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세금 낸 게 그냥 우리나라 돈 4억 돈이에요. 4억 돈. 그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는 뭐 이런 말을 제가 비유를 해야 되겠냐 모르겠어요. 뭐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은 큰 집 살고 싶어가지고 잘난 척도 하고 싶고, 예? 큰 집에 대구 같은 집에도 한번 살고 싶고, 누구나 다 꿈 아니겠어요. 한국 같으면 가능해요. 세금이 사니까네. 미국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금이 그러니까네. 그 돈을 그 십몇 년 동안 그 낸 세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네. 그 돈을 차라리 알맞은 그 작은 집을 사고 그 돈을 차라리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은퇴자금에 넣어놨으면 더 넣어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은퇴자금을 제가 그래도 한 몇십 년 전부터 넣어왔거든요. 이 은퇴자금이라 하는 게 아주 누구나 넣어야 돼요. 안 넣으신 분 많은데 그 뭐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네. 그걸 믿고 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이게 스탁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주식이라 하는 게 뭐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그 컴퍼니가 있어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 안에 다 그게 매년마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저희들 가게로 와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5분 연도는 얼마나 올랐고 뭐 올랐고 다 이야기 어디다 투자를 하면 호텔에다 하고 석유에다 하고 뭐 건설 뭐 거기다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다 상세하게 알려줘요. 1년마다 와가지고 저희들 미팅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을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놨으면 엄청난 부자였죠. 그거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스들 그분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겠어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20년 전에 그걸 넣어놓은 게 아주 그것도 제가 참 잘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넣어놓은 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4억을 넣어놨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지금 제가 넣어놓은 것만 해도 한 100만 불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제가 리타이어 할 때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은 얼마 되겠어요? 300만 불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3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세금으로 그 큰 집 사가지고 그 세금을 다 날려버렸으니 바보짓 한 거죠. 뭡니까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 가랭이 잡아 째진다고 이렇게 말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뭐 어떡합니까? 현실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그 미국이 세금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러고 미국 아시죠? 여기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세금 포탈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 뭐 중범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세금 포탈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는 보니까 세금 뭐 삐딱하면 세금 포탈하고 뭐 비즈니스 망하면 뭐 지돈 다 빼먹고 뭐 다시 또 오픈 뭐 자기 이름으로 다시 뭐 해가지고 자기 비즈니스 다시 오픈하고 하던데 여기는 알짜가 없어요. 비즈니스 하다가 포탈했다가 망했다 하면 다시 오픈하다 자기 이름을 그 비즈니스 못 해요. 그 정도로 아주 중분 취급을 해요. 깜빵도 보내버리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참 집을 사고 참 알고 텍스를 알고 사시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예요. 만약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지금 경제 뭐 주식이 뭐 다 바닥쳤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 워런 버핏 보세요. 지금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지금 뭐 비행기를 운행을 뭐 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오늘 지금 뭐 전면적으로 영국만 빼고 다 지금 몇 달간인가 하여튼하고 한 달간인가 지금 비행기가 뭐 다 올 수도 없이 시켜버렸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워런 버핏 그분이 그 유나이티드 그 항공 그 주식을 삭스리 산 거예요. 왠지 지금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제 재정 담당하시는 분 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지금 떨어진다 해서 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올라요. 주식이라 하는 게. 이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워런 버핏 그분이 사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떨어지면 나중에 오르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뭡니까 주식 뭔가 투자의 귀재라는 말이 뭐 달리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뭐 좀 주식 원래 그 주식이 떨어질 때 사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주식이거든요. 나중에는 언젠가 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재정 하시는 분한테 항상 듣는 게 저도 그 옛날에 몰랐었어요. 그냥 우리 와이프가 하락해가지고 하는 대로 그래 했는데 그 생돈 뿌려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믿고 주냐 이거예요. 근데 이 큰 컴퍼니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걸 믿고 한국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 돈을 갖다 그거 왜 은행에 넣어놓지 왜 그러냐. 그 바보짓이에요. 주위들 보면 웃어요 그거. 그래서 은퇴연금 넣어놓으신 분들이 나중 되면 은퇴할 때 되면요 아주 뭐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때문에 저도 그거 다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그 주식이라 하는 게 뭐 들쑥날쑥 하니까네. 하여튼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동산하고 이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그 부동산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냐면 주식에 대해서 이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지금은 좀 힘들지만은 또 나중 되면은 아주 뭐 커지니 언젠가는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하여튼하고 지금 맡은 뭐 일들 뭐 잘 하시고 뭐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 한국에도 좀 뭐 지금 뭐 잘하고 있다는데 미국 봐요. 지금 한국처럼 그렇게 그 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난리. 한국 참 최고입니다. 하여튼하고 그러고 오늘 좀 그 이야기 잘 들었었나 모르겠네요. 다음 또 기회에 또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